안녕하십니까. 군용 클래스 군용쌤입니다. 자,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3.1 운동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1910년대 국외에서 어떤 독립운동이 전개되는지 배웠다면, 오늘은 이제 국내 1910년대 마지막 우리 민족이 불살랐던 그 3.1 운동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우리가 착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3.1 운동은 3월 1일 날만 진행된 운동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요. 아닙니다. 실제로 3.1 운동은 3월에서 4월까지 약 2개월 정도 일제에 저항한 그 운동이라고 살펴보면 됩니다. 그러니까 2개월 동안 우리 민족이 일제에 맞서서 비폭력적으로 만세 시위를 벌린 운동이 바로 3.1 운동이었습니다. 이때 숭고하게 희생되었던 분들도 많고요. 그리고요, 이 일제의 포갑적인 정치가 전 세계에 알리는 계기가 되었던 운동이 바로 3.1 운동입니다. 이런 3.1 운동이 전 세계에 영향을 미치기도 했는데, 어쨌든 이렇게 중요한 3.1 운동이 어떻게 전개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자, 3.1 운동은 1919년에 있었던 사건입니다. 자, 3.1 운동이 왜 일어나게 되는지 그 배경을 살펴보겠습니다. 일단 뭐니 해도 3.1 운동이 일어나게 됐던 계기는 무단 통치 때문입니다. 무단 통치는 지난 시간에 설명했지만 일제의 포갑적인 정치, 그러니까 일제가 마음대로 조선을 좌지우지하니까 여기에 저항한 조선인들이 일본에 저항하는 운동을 전개한 겁니다. 자, 두 번째가 뭐냐면은 민족 자결주의입니다. 이때 1919년은 국제적으로 어떤 시기였냐면은 1차 세계대전이 끝났던 시기입니다. 1차 세계대전이 끝나자 이제 패전국의 식민지를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를 두고 여러가지 논의가 오고 갔습니다. 그러니까 패전국, 독일이라든지 이탈리아라든지 이런 나라들의 식민지를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그러자 미국 대통령이었던 윌슨이 민족 자결주의를 주장하면서 패전국의 식민지는 그 식민지 스스로가 이제 간섭을 받지 않고 스스로 결정할 수 있게 하자, 이런 주의가 결정이 됐던 겁니다. 민족 자결주의. 자, 그런데 이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이 소식이 전해지자 그러면 식민지가 스스로 그 의사를 결정할 수 있게 하게 되는구나 라고 우리 민족 대표들이 착각을 했던 거죠. 중요한 거는 이 민족 자결주의는 어디에 해당되냐면 패전국입니다. 패전국 식민지에만 해당되는 거였습니다. 안타깝게도 그런데 우리나라를 지배했던 일본은 1차 세계대전 때 승전국이었습니다. 승전국. 그렇기 때문에 사실 해당이 되지 않았는데 우리 민족 대표들, 지식인들이 이 민족 자결주의를 우리나라에 적용을 하려고 했다는 거죠. 어쨌든 이런 배경. 그 다음에 중국에 있었던 신한 청년당의 활동. 이때 신한 청년당이 파리 강화회의는 그겁니다. 1차 세계대전을 조정하기 위해서 열렸던 회의입니다. 이 파리 강화회의에 김규식이라는 사람을 파견하면서 조선의 독립을 알리려고 노력했다라는 거. 또 중국에서 대한독립선언서라고 만주에서 이런 걸 발표해서 우리나라의 독립의지를 고취했고, 여기에 이어서 일본에서도 유학생들을 중심으로 해서 28 독립선언이 전개되기도 했습니다. 이런 모든 것들이 결집되어서 우리나라 국내에서 펼쳐졌던 것이 바로 3.1 운동입니다. 그러면 3.1 운동이 어떻게 전개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일단 전개에서 가장 먼저 스타트를 끊었던 사람은 바로 민족대표 33인이었습니다. 이 민족대표 33인은 우리 민족을 대표하기도 했고요. 종교계, 그러니까 불교라든지 천주교라든지 천도교, 지금의 동학입니다. 이런 종교단체 대표들도 있었습니다. 이런 민족대표 33인들이 비폭력적인 독립운동을 전개하겠다, 우리도 독립선언서를 낭독해야겠다라고 하면서 이 독립선언서를
준비하고 낭독을 했습니다. 여기서 뭐 여러 학자들이 뭐 한계를 꼽기도 합니다. 이 민족대표 33인이 태화관이라는 식당에서 발표를 했다라는 것과 이런 독립선언서를 낭독하고 나서 스스로 일제경찰에게 스스로 자진 신고를 해가지고 우리가 여기 독립선언서 낭독했으니까 잡아가세요. 우리 자수합니다. 이렇게 했다라는 거. 여기서 뭐 이들이 한계가 있다라고 주장하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물론 그게 한계라면 한계겠죠. 어쨌든 이런 민족대표 33인이 독립선언서를 낭독하고 독립선언을 준비했다며 이런 것들을 확산시킨 것은 학생입니다. 그래서 학생 중심의 시위가 전개됐고요. 탑골공원, 지금의 탑골공원에서 만세 시위를 준비했던 수많은 학생들이 이제 거리로 뛰쳐나오게 됩니다. 아시겠죠? 자, 이런 학생들의 노력에 힘입어서 이제 3.1운동은 서울 전역으로 확산됐고요. 나중에는 이제 점점 시간이 갈수록 주요 도시, 그러니까 평양이라든지 이런 큰 대도시, 그리고 나중에는 중소도시와 농촌까지 확대되면서 조선 전역을 3.1운동의 물결, 태극기의 물결로 휩쓸리게 했다라는 겁니다. 일제는 당혹스러웠을 것입니다. 이때 실제로 우리 민족들이 비폭력 만세 시위, 그러니까 일제의 총칼에 맞서서 폭력적으로 한 것이 아니라 약간 비폭력적으로 만세 시위를 전개했다, 평화적인 시위였다, 이런 것들에 대한 우리가 의의를 살펴볼 수 있습니다. 어쨌든 서울 주요 도시, 중소도시, 농촌으로 확산되면서요, 학생뿐만 아니라 상인, 노동자들까지 참여하고 농민들까지 참여하는 이런 다양한 계층의 3.1운동 다양한 계층이 참여하는 3.1운동이 전개되었다는 거. 그리고 중소도시, 농촌으로 확대되면서 약간 폭력적인 성향도 나타나기 시작했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어쨌든 비폭력 운동으로 시작됐지만 점점 이런 학생, 상인, 노동자, 농민 전역이 참여하면서 3.1운동이 격렬해졌고 그 격렬해진 가운데서 폭력적인 성향도 나타나기 시작했다. 아시겠죠? 하지만 이런 3.1운동은 일제의 강압적인 탄압에 의해서 결국 성공을 거둘 수 없었습니다. 실제로 이런 3.1운동 과정에서 뭐 제암리 사건이라든지 이런 사건들을 볼 때 흉폭한 일제의 군인들이, 헌병 경찰들이 3.1운동에 참여했던, 혹은 참여하지 않았지만 일정 정도 도움을 줬던 백성들을 무차별적으로 학살하는 그런 사건들이 되게 많이 일어났습니다. 하지만 어쨌든 이런 3.1운동은 그 의의가 가장 중요합니다. 어떤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 바로 저는 이 말을 가장 좋아하는데요. 너무 좋아하는데, 민족운동의 분수령이 되었다. 3.1운동 이전과 3.1운동 이후의 민족운동이 180도 달라졌다라는 겁니다. 어떻게 180도 달라졌느냐, 그 이전의 민족운동은 지식인들 중심으로 이루어졌다면 이제 3.1운동 이후의 민족운동은 주체가 확산이 됐다는 겁니다. 누구로? 바로 학생, 상인, 노동자, 농민, 너나 할 것 없이 누구나 참여하는 민족운동으로 전개됐다는 거. 그리고요, 이들이 참여하다 보니까 이제 민족운동이 다양화되었다. 또요, 민족운동의 한계를 느낍니다. 우리 하나된 지도부가 필요하다고 해서 임시정부가 수립되는 계기가 되었고요. 임시정부가 수립되는 계기가 마련되었고, 일본은 이 3.1운동에 화들짝 놀래서 기존의 무단 통치를 어떻게? 문화 통치로 전환하게 됩니다. 나 너희 조선인들 이야기 좀 들어줄게, 이러면서 무단 통치를 문화 통치로 전환하게 된다라는 거. 어쨌든 이런 3.1운동의 의의가 크다라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 우리는 오늘 3.1운동의 배경, 전개, 의의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다 같이 큰 소리로 따라 읽어봅시다. 3.1운동은 전 지역, 전 국민이 참여한 운동이며 이후 독립운동의 주도층이 확대되고 독립운동 방법이 다양화되었다. 3.1운동은 전 지역, 전 국민이 참여한 운동이며 이후 독립운동의 주도층이 확대되고 독립운동 방법이 다양화되었다.